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진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절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젊은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검사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학계에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태현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이에 맞는 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요? 70대의 몸은 30대, 40대의 몸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 장기의 회복력, 면역체계의 반응 속도, 약물을 처리하는 간과 신장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나이와 함께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20대 청년에게나 적합한 검사 목록을 70대 어르신께 그대로 권하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무조건 병원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떤 검사가 나이에 따라 위험 대비 이익을 신중히 따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 진짜로 필요한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를 스스로 구분하고 의료진과 더 현명하게 상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70세 이상 어르신의 몸이 왜 젊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의학적 이유. 둘째, 70세 이후에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5가지 검사와 각각의 위험성. 셋째, 위험한 검사 대신 받아야 할 안전하고 실용적인 대안 검사들. 넷째, 비싼 검사 없이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8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70대의 몸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특정 검사가 위험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을 쉼없이 달려온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엔진과 내부 부품들은 이미 상당히 마모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혈관입니다. 젊었을 때 혈관은 탄력 있는 고무 호스와 같아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박수가 빨라져도 유연하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혈관벽은 점점 두껍고 단단해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신체적 충격이나 강한 약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내는 생명 유지의 핵심 기관입니다. 의학적으로 사구체 역화율 GFR이라는 수치로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데, 이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70대 어르신이라도 실제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 60번, 70%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지쳐있는 이 필터에 강한 화학 물질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장의 변화입니다. 70대의 장벽은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얇고 탄력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조금만 무리가 가해져도 상처가 생기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장 내시경 시술 중 합병증 위험이 나이와 함께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심장과 폐의 변화입니다. 70대의 심장 근육은 젊은 시절만큼 빠르고 강하게 뛸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과부하가 걸리면 젊은 심장은 견뎌내지만 노화된 심장은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의 예비 능력도 줄어들어 있어 갑작스러운 산소 부족 상황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대사 능력의 변화입니다. 70대의 간과 신장은 약물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속도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느립니다. 이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는 30분이면 효과가 사라질 약이 어르신들에게는 몇 시간씩 남아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이해하셨으니 왜 특정 검사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분명히 심각한 질병이고 내시경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검사에는 이익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며 그 균형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USPSTF를 포함한 여러 국제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76세 이상의 경우 대장 내시경을 일률적으로 정기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이후에는 검사로 얻는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 세척 과정의 위험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는 장을 완전히 비워야 하기 때문에 대량의 하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을 수십 번 오가며 심한 설사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은 심장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고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심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준비 과정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술 중 장천공의 위험입니다. 70대 이상의 장벽은 훨씬 얇고 취약합니다. 내시경 기구가 장 속을 통과하면서 약해진 장벽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을 장천공이라고 하는데 이 합병증의 발생 위험은 고령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장천공이 발생하면 복부를 절개하는 큰 수술이 필요하고 고령층에서는 이 수술 자체가 또 다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검사의 실익 문제입니다. 대장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입니다. 오늘 발견한 아주 작은 용종이 실제 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75세 이후에 특별한 혈변이나 복통 같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증상 선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지는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변자멸 검사 FIT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대변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 신체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만 의사와 상담하여 정밀 검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훨씬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CT 촬영 자체는 매우 유용한 영상 검사 도구입니다. 그런데 혈관이나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정맥으로 주입하는 조영제가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제는 요오드 성분의 화학 물질로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대의 신장은 이미 기능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약해진 신장에 조영제가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오면 신장 세포가 손상되는 조영제 유발 급성 신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일시적인 신장 기능 저하로 끝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져 투석이 필요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평소 신장 기능 수치가 낮은 분들에게 훨씬 높습니다. 이미 신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영제는 드물지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조영제 검사를 받았을 때 괜찮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약물에도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CT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조영제 없이 일반 CT를 찍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초음파나 MRI 같은 대안적 검사 방법을 의사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검사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신장 기능 수치, 크레아티닌, GFR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고 조영제 사용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러닝머신 위에서 점점 속도와 경사를 높여가며 심장에 인위적인 부하를 주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검사 과정 자체가 심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격렬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어르신이 갑자기 기계 위에서 의도적으로 심박수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젊고 탄력 있는 심장은 이 정도의 부하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70대의 심장은 이 갑작스러운 과부하를 버티지 못하고 심근의 일시적인 산소 부족 상태, 즉 허혈이 발생하거나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검사의 정확도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위양 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실제로는 심장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심전도 파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상 소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더 침습적인 검사인 관상동맥 조영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술 자체가 고령층에게 또 다른 위험이 됩니다. 다행히 아주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매우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방사선도 없으며 신체에 어떠한 무리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로부터 운동부하 검사를 권유받으셨다면 심장 초음파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신 PET-CT 검사입니다. 전신 PET-CT는 방사성 추적자를 체내에 주입하여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 활성을 감지하는 방식의 검사입니다. 매우 민감한 검사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바로 그 높은 민감도 때문에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잉 진단입니다. PET-CT는 아주 작은 염증, 오래된 흉터, 양성병변도 암세포와 비슷하게 밝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몸에는 수십 년을 살면서 생긴 작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위가 이상 소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합병증 위험에 노출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사선 피폭입니다. PET-CT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일반 CT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포 회복력이 낮아진 노년층의 경우 과도한 방사선 피폭이 오히려 세포 유전자에 손상을 주어 장기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불필요한 치료로의 연결입니다. 발견된 병변이 암으로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폐, 간, 림프절 등 중요한 장기에 굵은 바늘을 찌르는 침습적인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고령층에게 이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시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암을 미리 발견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신 PET-CT를 받는 것은 여러 국제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70대 이상에게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부위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그 부위에 한정하여 초음파나 MRI를 먼저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수면 내시경은 많은 분들이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면제와 진정제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하게, 훨씬 오래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0대의 간과 신장은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속도가 젊은 시절보다 느립니다. 이 때문에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진정제 성분이 몸에 오래 남아 검사가 끝난 뒤에도 뇌의 판단력과 균형 감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저하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검사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입니다. 겉으로는 정신이 든 것처럼 보여도 몸의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은 여전히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혼자 계단을 내려가거나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에게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매우 어렵고 이후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진정제는 혈압을 급격히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호흡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가능한 경우 비수면 방식으로 받는 것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요즘은 내시경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5분 내외로 검사를 마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수면 내시경을 받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가시고 검사 당일에는 절대 혼자 걸어서 귀가하시거나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검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 안전하고 실용적인 대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기본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신체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는 정기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GFR, 강이능, 빈혈, 갑상선 기능 등을 한 번에 체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하나로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부담이 전혀 없고 비용도 저렴하며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가정용 혈압 측정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그 어떤 정밀 검사보다도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압계는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2주치 혈압 기록을 가지고 주치의를 방문하면 훨씬 더 정확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2, 3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 덱사 스캔을 받아 골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량이 매우 적고 시간도 짧아 고령층에게 안전한 검사입니다. 넷째는 안과 정기 검진입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초기의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안과를 방문하여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시력 저하와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력은 낙상 예방과도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5째는 대변잠 혈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의 안전한 대안으로 대변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 신체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가 음성이면 대장에 활동성 출혈이 없다는 의미이고 양성이 나왔을 때 의사와 상담하여 정밀 검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6째는 청력 검사입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인지기능 감퇴 및 치매 발생 위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1, 2년에 한 번 청력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상의 건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건강은 1년에 한 번 받는 검사보다 365일 매일의 습관이 훨씬 더 크게 좌우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밥과 국 위주의 탄수화물 중심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을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근육 감소를 막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근육이 충분해야 낙상을 막을 수 있고 낙상을 막아야 평화로운 노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거창한 헬스장이나 비싼 운동기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하루에 20발 30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하루 1.5리터의 깨끗한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드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단,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인해 담당 의사로부터 수분 제한을 권고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70대 이후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에 7시간 정도의 수면을 목표로 하시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밤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활발한 사회적 연결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을 지키는데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흡연에 맞먹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동네 경로당, 종교 모임, 취미 동호회 등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시는 것이 뇌와 마음을 살리는 최고의 약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철저한 낙상 예방입니다. 70대 이상에서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의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화장실과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러운 욕실 매트를 미끄럼 방지 매트로 교체하고 집안의 전선이나 작은 물건 등 발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실내에서도 가능하면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런 간단한 환경 개선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단골 주치의 갖기입니다. 나의 건강 이력, 복용 중인 약물, 개인적인 건강 목표를 잘 아는 동네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받는 수백만 원짜리 종합 검진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주치의는 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 불필요한 검사나 약물을 줄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과에서 처방받은 약이 겹치거나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다약제 복용 문제는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상의하여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완벽하게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몸을 아끼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소소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어떤 고가의 검사나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삶의 활력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실제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생리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전체를 통해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더 많은 검사가 반드시 더 좋은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각각의 검사가 내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지, 그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를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종합검진 패키지를 선물하는 것이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와 함께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이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건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70대 이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우리 집 방에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 기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당당히 걸어서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은 불필요한 검사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에 맞는 안전한 검사를 선택하고 매일의 작은 건강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맞는 의료, 실용적인 건강관리법, 그리고 스스로 몸을 지키는 생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